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밖에서 사 먹는 음식보다 집에서 만든 반찬이 훨씬 안전하지. 냉장고에 넣어 뒀으니까 괜찮겠지. 예전부터 먹던 반찬인데 뭐가 문제겠어. 그런데 바로 그 믿음이 우리 몸을 조용히 지치게 만들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암을 부르는 음식이라고 하면 대부분 햄, 소시지, 라면, 튀김, 패스트푸드부터 떠올립니다. 맞습니다. 이런 음식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것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전혀 의심하지 않는 음식. 건강하다고 믿고 매일 식탁에 올리는 음식. 냉장고에 며칠씩 보관해두고 아침 저녁으로 꺼내 먹는 바로 그 반찬입니다. 문제는 한 번 먹었다고 당장 병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진짜 위험은 반복입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달, 몇 년 동안 같은 방식으로 먹다 보면 우리 몸속에는 염증이 쌓이고 세포가 스트레스를 받고 몸의 회복 능력이 점점 약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몸은 예전처럼 빠르게 해독하지 못합니다. 젊을 때는 아무렇지 않게 넘겼던 음식도 60대 이후에는 위장과 간, 신장, 혈관에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냉장고 속에서 조용히 위험해지는 반찬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왜 이 반찬들이 몸에 부담이 되는지, 어떻게 먹으면 덜 위험한지, 그리고 대신 어떤 음식으로 바꾸면 더 안전한 식탁을 만들 수 있는지까지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오늘 내용이 내 식탁에도 해당될 것 같다면 댓글에 건강 2글자만 남겨주세요. 그 댓글 하나가 오늘부터 식탁을 바꾸는 첫 번째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냉장고 안에 숨어있는 첫 번째 위험 반찬부터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조심해야 할 음식은 높은 온도에서 볶거나 튀긴 탄수화물 음식에 설탕이나 무려들 듬뿍 넣은 반찬입니다. 대표적으로 떡볶이, 달콤하게 졸인 감자, 윤기나게 졸인 고구마, 오래 볶아낸 떡이나 전분 많은 음식들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음식은 고기보다 가볍고 집에서 만든 반찬이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문제는 조리 과정에 있습니다. 전분이 많은 음식이 높은 온도에서 오래 가열되면 아크릴아마이드라는 유해 물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거디 갈색으로 진하게 변하고 바삭하거나 눌어붙을수록 이런 물질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집니다. 여기에 설탕, 물엿, 조청까지 많이 들어가면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먹는 순간 혈당이 빠르게 올라갑니다. 혈당이 갑자기 치솟으면 우리 몸은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 급하게 움직이고 이 과정이 반복되면 몸속 염증 반응이 쉽게 커질 수 있습니다. 암세포가 좋아하는 환경 중 하나가 바로 만성염증입니다. 한두 번 먹는다고 바로 큰일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냉장고에 넣어두고 매일 조금씩 꺼내 먹는 습관이 문제입니다. 달고, 끈적하고, 짭짤한 탄수화물 반찬은 입에는 맛있지만 몸속에서는 조용히 부담을 쌓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달콤한 양념으로 볶거나 튀긴 고기 반찬입니다. 제육볶음, 달강정, 탕수육, 달콤한 불고기, 매콤달콤하게 볶은 고기 반찬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음식은 밥도둑이라고 불릴 만큼 식탁에서 인기가 많습니다. 특히 한번 만들어 두면 며칠 동안 냉장고에서 꺼내 데워 먹기 좋기 때문에 많은 가정에서 자주 먹습니다. 하지만 고기와 당분이 높은 온도에서 함께 가열되면 당화 독소가 많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단맛 나는 양념이 고기와 달라붙으면서 몸에 부담이 되는 찌꺼기 같은 물질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화 독소는 우리 몸속에서 염증을 높이고 세포를 빨리 늙게 만들 수 있습니다. 혈관을 뻣뻣하게 하고 간과 신장에도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물질을 처리하는 힘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젊을 때는 먹고도 별 문제가 없었던 음식이 60대 이후에는 몸을 무겁게 만들고
피로감이나 속 더부룩함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달콤한 양념에 들어있는 과당은 몸속에서 빠르게 에너지로 쓰이기도 하지만 과하게 들어오면 지방 축적과 염증 반응을 키울 수 있습니다. 결국 문제는 고기 자체가 아니라 설탕 많은 양념과 높은 온도 조리, 그리고 반복해서 데워 먹는 습관입니다. 세 번째는 많은 분들이 건강식으로 믿고 먹는 견과류와 곡류 반찬입니다. 땅콩, 호두, 아몬드, 들깨, 참깨, 오래 보관한 곡물류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견과류는 적당히 먹으면 좋은 영양소가 많은 음식입니다. 하지만 오래 두고 먹을 때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견과류와 곡류는 공기, 습기, 빛에 오래 노출되면 기름 성분이 산화되면서 눅눅하고 쓴맛이 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흔히 쩐내 난다고 표현합니다. 이 냄새가 난다면 이미 산패가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더 큰 문제는 보관 상태가 나쁠 때 생길 수 있는 아플라톡신입니다. 아플라톡신은 곰팡이가 만들어내는 독성 물질로, 특히 간 건강에 매우 해로운 발암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무서운 점은 이 물질이 한번 생기면 끓이거나 볶는다고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된 땅콩을 볶아 먹으면 괜찮겠지, 오래된 깨를 다시 가열하면 괜찮겠지 하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냄새가 이상하거나 맛있으거나 눅눅하다면 아깝다고 먹지 말고 버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세 가지 음식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처음부터 독이 되는 음식이라기보다 조리법과 보관법, 반복 섭취가 문제를 키운다는 것입니다. 떡볶이나 조림 반찬은 덜 달게 만들고 너무 오래 볶거나 태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고기 반찬은 설탕과 무료들 줄이고 굽거나 튀기는 방식보다 삶거나 찌는 방식을 섞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견과류는 대용량으로 사서 오래 두지 말고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밥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냉장고에 있다고 해서 음식이 영원히 건강한 것도 아닙니다. 오늘부터 냉장고 문을 열 때 한 번만 더 확인해 보십시오. 달고, 끈적하고, 오래된 반찬을 매일 반복해서 먹고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건강은 특별한 보약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 꺼내 먹는 반찬 하나를 바꾸는 데서 시작됩니다. 암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병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암 진단을 받으면 왜 갑자기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 몸 안에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작은 변화가 반복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별표만성 염증 별표입니다. 염증은 원래 우리 몸을 지키기 위한 반응입니다. 상처가 나거나 세균이 들어왔을 때 몸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염증을 일으킵니다. 문제는 이 염증이 잠깐 생겼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계속 반복될 때입니다. 혈당이 자주 높아지고 그 혈당을 낮추기 위해 인슐린이 과하게 분비되는 일이 반복되면 몸속에는 조용한 염증이 쌓이기 쉽습니다. 이 상태가 1년, 2년이 아니라 10년, 20년, 30년 이어지면 세포가 계속 스트레스를 받고 손상된 세포가 제대로 정리되지 못하면서 암이 자라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 식습관은 몸에 쉴 틈을 주지 않습니다. 아침을 먹고, 간식을 먹고, 점심을 먹고, 또 커피와 디저트를 먹고, 저녁을 먹고, 밤에는 과일이나 과자를 먹습니다. 배가 고파서 먹는 것이 아니라 습관처럼 계속 먹습니다. 문제는 우리 몸이 계속 음식을 처리하느라 바쁘면 몸속 청소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우리 몸에는 손상된 세포와 불필요한 찌꺼기를 정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몸속의 오래된 부품을 치우고 새롭게 정리하는 기능입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먹고 특히 고기와 당분과 기름진 음식을 과하게 먹으면 이 청소 시간이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암은 어떤 의미에서 별표 부족의 병 별표이라기보다 별표 과잉의 병 별표에 가깝습니다.
예전에는 영양이 부족해서 병이 생겼다면 지금은 너무 많이 먹어서 몸이 망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기는 너무 자주 먹고, 단 음식은 너무 쉽게 먹고, 기름진 음식은 너무 흔하게 먹습니다. 여기에 움직임은 줄어들었습니다. 몸으로는 소비하지 않는데 입으로는 계속 넣고 있으니 혈당과 인슐린, 염증과 지방 축적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몸 안의 세포들은 계속 과로 상태가 되고 회복할 시간을 잃어버립니다. 또 한 가지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유전입니다. 우리 집안은 암 가족력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유전적 요인이 전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일부 암은 유전적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암의 원인을 전부 유전 탓으로 돌리는 것은 위험합니다. 알려진 바로는 유전 요인은 전체 암 원인 중 일부에 불과하고 더 큰 비중은 생활 습관과 식습관과 관련이 있습니다. 가족 중에 암 환자가 많다고 해서 꼭 유전자만 문제라는 뜻은 아닙니다. 같은 집에서 오래 살면 비슷한 음식을 먹고, 비슷한 시간에 자고, 비슷한 방식으로 스트레스를 풀고, 비슷한 활동량을 갖게 됩니다. 아버지가 짜게 먹으면 자녀도 짜게 먹기 쉽고, 어머니가 단 음식을 좋아하면 가족 식탁에도 단 음식이 자주 올라옵니다. 밤늦게 먹는 습관, 운동하지 않는 습관, 술과 고기를 자주 먹는 문화도 가족 안에서 그대로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암의 가족력은 단순히 피해 문제가 아니라 함께 살아온 생활 방식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무엇을 하나 먹어서 암이 생기느냐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매일 몸에 염증을 만드는 식사를 하고 있는가? 혈당을 자주 올리는 음식을 반복하고 있는가? 몸이 스스로 청소하고 회복할 시간을 주고 있는가? 가족이 오래전부터 당연하게 여겨온 식습관을 아무 의심 없이 따라가고 있지는 않은가? 암을 두려워만 해서는 안 됩니다. 원인을 알면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단 음식을 줄이고, 과식하는 횟수를 줄이고, 늦은 밥 먹는 습관을 끊고, 몸이 비어있는 시간을 조금씩 만들어 보십시오. 식탁이 바뀌면 혈당이 바뀌고, 혈당이 바뀌면 염증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변화가 10년 뒤 내 몸의 방향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암세포를 굶긴다는 말은 어떤 음식을 먹으면 암세포가 바로 죽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음식은 약이 아니고 암을 직접 치료하는 도구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은 몸속 환경을 바꿉니다. 혈당을 자주 올리고 염증을 키우고 장을 망가뜨리는 음식은 암세포가 자라기 쉬운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장 건강을 살리고 면역력을 돕고 세포가 숨쉬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음식은 몸이 스스로를 지키는 힘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면역력은 장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장에는 수많은 미생물이 살고 있는데 이 미생물들이 균형을 잘 이루면 면역세포가 더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암을 예방하는 식탁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 하나를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식물성 음식을 꾸준히 먹어 장내 환경을 풍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음식은 별표 다양한 채소와 과일로 만든 채소즙 별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두 가지 채소만 계속 갈아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당근만 매일 먹고, 양배추만 매일 먹고, 케일만 매일 먹는 식으로 한 가지에 치우치면 장내 미생물도 다양해지기 어렵습니다. 가능하면 여러 색깔의 채소와 과일을 조금씩 바꿔가며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초록색 잎채소, 붉은색 비트, 주황색 당근, 보라색 가지, 흰색 무와 양파처럼 색이 다른 식품에는 서로 다른 식물 영양소가 들어 있습니다. 이런 성분들은 몸속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염증 반응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채소즙을 만들 때 과일을 너무 많이 넣으면 혈당이 빠르게 올라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당뇨가 있거나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은 과일보다 채소 비율을 높이고
가능하면 즙만 마시기보다 건더기도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음식은 별표 청국장 별표입니다. 청국장은 콩을 발효시켜 만든 음식으로 발효 과정에서 유익균과 다양한 생리 활성 물질이 생깁니다. 콩 자체에도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들어있고 발효되면서 소화가 조금 더 편해질 수 있습니다. 장내 미생물 환경을 돕는 음식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청국장을 먹을 때 많은 분들이 놓치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너무 오래 끓이는 것입니다. 청국장을 처음부터 넣고 팔팔 끓이면 향은 진해질 수 있지만 발효 과정에서 생긴 유익한 균들이 열에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국장을 드실 때는 된장찌개처럼 오래 끓이기보다 국물과 채소를 먼저 끓인 뒤 불을 줄이거나 끈 다음 청국장을 마지막에 풀어넣는 방식이 좋습니다. 또는 청국장 가루를 따뜻한 물에 타서 먹는 방법도 있습니다. 단, 너무 뜨거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더 좋습니다. 세 번째 음식은 별표 저온 압착 들기름 별표입니다. 들기름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지방산은 세포막을 부드럽고 유연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포막이 건강하면 영양소와 산소가 세포 안팎으로 이동하는 과정도 더 원활해질 수 있습니다. 몸속 세포가 제대로 숨쉬고 노폐물을 배출하고 회복하는 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들기름은 반드시 조심해서 먹어야 합니다. 들기름에 들어있는 좋은 지방은 열과 빛, 공기에 약합니다. 그래서 들기름은 볶음용이나 튀김용으로 쓰면 안 됩니다. 뜨거운 팬에 넣는 순간 좋은 지방이 쉽게 손상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나물 무침, 샐러드, 삶은 채소, 비빔밥 위에 마지막으로 살짝 뿌려 먹는 것입니다. 보관할 때도 뚜껑을 꼭 닫아 냉장 보관하고 개봉 후에는 오래 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암세포를 굶기는 식탁이란 특별한 기적의 음식 하나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혈당을 덜 올리고 장을 살리고 염증을 줄이고 세포가 회복할 시간을 주는 식탁입니다. 오늘부터 달고 기름진 반찬을 줄이고 다양한 채소와 발효 음식, 좋은 지방을 조금씩 더해 보십시오. 몸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았듯이 하루아침에 회복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의 식탁이 바뀌면 몸속 환경은 분명히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암을 예방하는 생활 습관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비싼 건강식품을 먹거나 특별한 치료법을 찾기 전에 매일 반복하는 식사 순서와 식후 행동, 잠들기 전 습관부터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암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병이 아니라 오랜 시간 몸속 환경이 무너지면서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5가지 습관은 몸속 염증을 줄이고 혈당을 안정시키고 세포가 회복할 시간을 만들어주는데 초점을 둔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별표 먹는 순서를 바꾸는 것 별표입니다. 많은 분들이 밥부터 한 숟가락 크게 뜨고 그 다음 고기나 반찬을 드십니다. 하지만 혈당 관리를 생각한다면 순서를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채소를 먹고 그 다음 단백질이 있는 음식을 먹고 마지막에 밥이나 면 같은 탄수화물을 먹는 방식입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채소에 식이섬유가 먼저 들어가면 당이 혈액 속으로 빠르게 들어가는 속도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면 몸도 덜 급하게 반응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혈당이 자주 치솟는 식사는 몸속 염증을 키우는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밥을 줄이기 어렵다면 우선 순서부터 바꿔보십시오. 두 번째는 별표 식사 후 가볍게 걷는 것 별표입니다. 밥을 먹고 바로 앉거나 눕는 습관은 혈당을 더 오래 높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식후에 20분에서 30분 정도 천천히 걸으면 근육이 혈액 속 당을 에너지로 사용하게 됩니다. 꼭 빠르게 걸을 필요는 없습니다. 숨이 찰 정도의 운동보다 꾸준히 움직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집 안을 왔다 갔다 해도 좋고 아파트 복도를 걸어도 좋고 동네를 한 바퀴 돌아도 좋습니다.
식후 걷기는 혈당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소화에도 좋고 몸이 무겁게 처지는 느낌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별표 야식과 과식을 끊는 것 별표입니다. 저녁을 먹고도 입이 심심해서 과일, 떡, 과자, 빵을 또 먹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밤늦게 먹는 음식은 몸에 큰 부담을 줍니다. 잠을 자야 할 시간에 위장과 췌장은 다시 일을 해야 합니다. 특히 단 음식이나 탄수화물을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고 인슐린이 분비됩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몸은 회복할 시간을 잃게 됩니다. 가능하면 잠들기 최소 3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배가 꽉 찰 때까지 먹기보다 70%에서 80% 정도만 먹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조금 부족한 듯 멈추는 것이 몸에는 훨씬 편합니다. 네 번째는 별표 공복 시간을 만드는 것 별표입니다. 하루 종일 먹는 습관은 몸속 청소 시간을 빼앗습니다. 우리 몸은 음식을 소화하지 않는 시간에 손상된 세포와 불필요한 찌꺼기를 정리하고 회복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 식사 후부터 다음 날 아침까지 12시간에서 14시간 정도 공복 시간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저녁 6시에 식사를 마쳤다면 다음 날 아침 6시나 8시까지는 물외의 음식을 먹지 않는 방식입니다. 처음부터 무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야식만 끊어도 자연스럽게 공복 시간이 만들어집니다. 다섯 번째는 별표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 별표입니다. 음식만큼 중요한 것이 마음입니다. 만성 스트레스가 계속되면 몸은 늘 긴장 상태가 됩니다. 혈관이 수축하고 호흡은 얕아지고 몸속 장기들이 충분히 쉬지 못합니다. 몸에 산소가 잘 공급되지 않고 긴장이 오래 이어지면 회복력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가기 전 오늘 하루의 걱정을 문 밖에 내려놓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가족 앞에서 계속 화를 내고 밥을 먹으면서 걱정하고 잠들기 전까지 불안에 붙잡혀 있으면 몸은 밤에도 쉬지 못합니다. 암 예방은 특별한 한 가지 방법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채소 먼저 먹기, 식후 걷기, 야식 끊기, 공복 시간 만들기, 스트레스 내려놓기. 이 5가지가 매일 반복될 때 몸속 환경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한꺼번에 다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먼저 저녁 식사 후 20분 걷기 하나만 시작해도 좋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쌓이면 1년 뒤 내 몸은 분명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을 것입니다. 암은 무조건 통증이 심하게 나타난 뒤에야 발견되는 병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몸이 아주 작은 신호를 먼저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 신호가 너무 흔하고 애매해서 대부분 소화가 안 되나 보다,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며칠 쉬면 괜찮겠지 하고 넘긴다는 점입니다. 특히 50대 이후, 60대 이후에는 몸의 회복 속도가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같은 증상이 반복된다면 그냥 지나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조심해야 할 신호는 별표 명치 부근이 자주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안 되는 느낌 별표입니다. 밥을 많이 먹은 것도 아닌데 윗배가 꽉 막힌 것 같고 조금만 먹어도 체한 느낌이 오래간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단순한 위염이나 소화불량일 수도 있지만 이런 증상이 반복되면 췌장, 담도, 간 주변 문제와도 관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약을 먹어도 잠깐만 좋아지고 다시 반복된다면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별표 등이나 어깨뼈 주변에 반복되는 묵직한 통증 별표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통증을 근육통이나 자세 문제로만 생각합니다. 물론 실제로 근육 문제인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무리한 일이 없는데도 등 쪽이 계속 뻐근하고 날개뼈 주변이나 허리 위쪽으로 깊은 통증이 반복된다면 몸 안쪽 장기에서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소화불량, 체중 감소, 피로감이 함께 있다면 더 가볍게 넘기면 안 됩니다. 세 번째는 별표 이유 없는 체중 감소 별표입니다.
일부러 식단 조절을 한 것도 아니고 운동을 갑자기 늘린 것도 아닌데 한 달 사이에 4kg에서 5kg 정도가 빠진다면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입맛이 줄어 살이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원인 없이 빠지는 체중은 몸속에서 에너지가 비정상적으로 소모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식욕 저하, 피로, 소화불량이 같이 나타난다면 병원 검사를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별표 설사와 변비가 반복되는 소화변화 별표입니다. 며칠 변비가 있다가 갑자기 설사를 하고 다시 변비가 생기는 일이 계속된다면 장이 예민해진 것일 수도 있지만 대장이나 소화기관의 이상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평소 배변 습관이 갑자기 바뀌었거나 배변 후에도 시원하지 않고 잔변감이 계속된다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런 변화가 2주 이상 이어진다면 단순히 음식 탓으로만 돌리지 마십시오. 다섯 번째는 별표 대변 색깔이 변하거나 물 위에 뜨는 변이 반복되는 경우 별표입니다. 대변이 유난히 회색빛을 띠거나 기름기가 많아 보이거나 물에 둥둥 뜨고 잘 내려가지 않는다면 지방 소화가 제대로 되지 않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담즙 흐름, 췌장 기능, 간 기능과 관련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검은 변이나 피가 섞인 변이 보일 때도 반드시 병원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별표 피부나 눈 흰자가 노랗게 변하는 황달 증상 별표입니다. 황달은 절대 가볍게 넘기면 안 되는 신호입니다. 간, 담도, 췌장 주변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 피로나 수면 부족으로 눈이 누렇게 보이는 것과 달리 실제로 눈 흰자와 피부색이 노랗게 변하고 소변색이 진해지며 가려움까지 동반된다면 빠르게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중요한 기준은 이것입니다. 위의 증상 중 별표 두 가지 이상이 함께 나타나고 2주 이상 계속된다면 병원 검사를 미루지 마십시오. 별표 특히 소화불량과 체중 감소, 등 통증과 황달, 대변 변화와 식욕 저하가 같이 나타난다면 더 신중해야 합니다. 병원에서는 혈액 검사, 내시경 검사, 초음파 검사, 필요할 경우 컴퓨터 단층 촬영 같은 정밀 검사를 통해 원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암은 늦게 발견되면 치료가 어려워질 수 있지만 일찍 발견하면 치료 가능성이 훨씬 높아질 수 있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겁내기만 하지 말고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괜찮겠지라는 말로 시간을 보내지 마십시오. 내 몸의 작은 변화 하나를 알아차리는 것이 내 건강을 지키는 첫 번째 시작입니다.